며칠 전 뉴스 내용인데요. 5월 8일 어버이날 무료 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이 평상시보다 2배는 더 많았다고 해요. 이날 급식소는 어버이날 특식을 준비하면서 평소 300인분의 2배 이상인 700인분을 준비했는데요. 길게 늘어선 줄에 금세 동이 났다고 해요. 무료 급식소를 찾은 81세 박모 어르신은 장가간 아들, 독립한 딸은 사실상 남처럼 느껴진다. 행사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불러주는데 눈물이 나더라며 지나온 날들에 대한 회한으로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당장 괜찮은 일자리가 있다거나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다면 누가 무료 급식소에서 줄 서가며 밥을 먹겠어요. 얼마 전까지 우리는 초라한 노후를 얘기할 때 나이 들어서 폐지는 줍지 말아야지 하고 얘기했는데요. 기초연금이 지급되면서 폐지를 줍는 경우는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팍팍한 주머니 사정에 무료 급식소를 찾는 어르신들은 매년 늘어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50대, 60대 여러분들과 노후를 위해서 또 나이 들어서 무료 급식소를 찾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할 일들에 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노후를 비참하게 살지 않으려면 첫 번째,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금물. 젊어서는 자녀 교육비에 등골이 희고 나이가 들어 자녀 결혼하면 결혼 비용에 또 퇴직금이 다 들어가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현실이에요. 자녀 교육시키느라 노후를 대비한 저축도 제대로 못했는데 좀이라도 돈이 모일라 치면 자녀 결혼 비용에 또 톡톡 털어 넣는 거죠. 자녀 결혼할 때 전세금이라도 보태주려면 1억 2억도 우습잖아요. 이렇게 다 대주고 그러면 노후에 집 한 채 달랑 남는 건데요. 그것마저도 자녀가 사업한다고 아쉬운 소리하면 남은 집 담보로 대출 받아주시는 분들 아직도 있어요. 요즘 살아서 재산 증여하지 말라는 얘기는 기가 닳도록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막상 열심히 산다는 자식 앞길 막는 것 같아 그것도 쉽지 않은 게 우리 부모님 마음이죠. 경제적으로 정말 여유가 있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 노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자녀에게 과도한 지출은 서로를 위해서 좀 생각해 보셔야 해요. 자녀들에게는 앞으로도 기회가 많이 남았지만 60대가 넘어가는 부모님에게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노후에 내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잘 살면 그것만으로도 자녀에게 큰 힘이 돼요. 그러니 자녀를 위한 과도한 지출과 살아서 증여는 절대 하셔서는 안 돼요. 노후를 비참하게 살지 않으려면 두 번째, 나이 들어 욕심은 금물.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이 없어지고 받은 퇴직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불안하기 마련이에요. 앞으로 30년, 40년을 살아야 하는데 가진 돈은 모자라고 하니 불안한 게 당연하죠. 그래서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창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은퇴 후 창업의 경우 3분의 1이 1년 안에 폐업하고 5년 이후에도 살아남는 비율은 6명 중에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 잘 모르는 분야에 섣부른 창업은 금물이에요. 전문가들은 창업을 목표로 한다면 해당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 일을 해보고 창업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또 창업이 만만치 않다 보니 돈 불리기에 과한 욕심을 부리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등에 무리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이것도 몇 년간 공부하고 소액 투자로 경험을 쌓는 등 잘 알고 나서 하면 다행인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주변에 누가 돈 좀 벌었다더라 하는 소리에 불나방처럼 달려드니 문제인 거예요. 또 주변에 꼬드김에 다단계나 금융사기 등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나이 들어서 욕심부리다 인생 망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나 미디어에서 많이 봐왔잖아요. 나는 예외일 거라는 생각이 노후를 망치니 그런 곳에 절대 현혹되시면 안 돼요. 나이 들어서는 재산을 불리기보다 지키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세요. 노후에 비참하게 살지 않으려면 세 번째, 씀씀이를 줄이자. 은퇴를 하면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씀씀이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당연히 줄어드는 이런 부분만을 가지고 씀씀이를 줄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노후 씀씀이를 줄이는 첫 번째는 주거비를 줄이는 것이에요. 노후에는 대부분 부부 둘이 살기 때문에 넓은 평수가 필요 없는데도 30평, 40평을 계속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집이 넓으면 청소하기 힘들고 관리비, 난방비 등 주거비만 많이 들잖아요. 집을 옮기지 못하는 이유로 예비 사위, 예비 며느리 올 때를 생각해서 그런다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 젊은이들 결혼 안 해서 그런 일이 영영 안 올지도 몰라요. 또 자식 손주들 올 때 그래도 여유 있어야지 편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는 건데요. 정말 그런 생각 때문이라면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런 경우 솔직히 1년에 몇 번 되겠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형제들과 의논해서 명절에는 이제 펜션 같은 곳에서 보내기로 했는데요. 며느리들은 물론이고 80대이신 부모님도 만족도가 높아요. 정 넓은 공간이 필요하시면 1년에 한두 번 이런 방법도 괜찮다는 점 참고하세요. 그러니 집 평수를 줄이고 집값이 저렴한 외곽으로 옮기세요. 그리고 큰 차는 소형차로 바꾸거나 대도시에 사신다면 없애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고정적으로 돈이 많이 나가는 주거비나 고정비를 줄여서 그 돈을 내 노후를 위해 쓰는 게 중요해요. 노후를 비참하게 살지 않으려면 네 번째, 평생 직업을 찾자. 은퇴 후 많이 하시는 일들로 여성분들의 경우 요양보호사나 마트, 식당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요. 남성분들은 경비, 택시, 배달, 조경, 건설 잡부 등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죠. 은퇴 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일이 평생을 해도 괜찮겠다 싶으면 그게 평생 직업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직업에 그리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노후에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해요. 앞으로 30-40년은 더 사셔야 하는데 만족스러운 일을 하며 살아야 하잖아요. 젊어서는 초중고 12년에 대학까지 다 나오잖아요. 짧게는 12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배우고 나서 취업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취업하고 20년, 30년 지나면 은퇴해요. 그런데 노후의 취업은 이것보다도 더 오래 일할 수도 있는데 그냥 아무데나 써준다고 고맙습니다 하고 가서야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노후 평생 할 일을 제대로 찾으시라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처럼 몇 년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찾아보세요. 상담사, 강사, 작가, 요리사, 바리스타, 유튜버, 컨설턴트, 인터넷 판매, 특용작물 키우기, 소형 건축 등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은퇴하시고 제2의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내가 저런 걸 어떻게 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평소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셨다면 해당 분야의 책 50권만 읽어보세요. 강의나 세미나가 있다면 무조건 참석하시고요. 또 해당 분야에서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1-2년만 일해보세요. 분명 길이 열릴 거예요. 실제 은퇴 이후에도 새로운 할 일을 찾아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유튜브만 봐도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인생 2막에 제2의 직업을 갖기 위해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노후를 비참하게 살지 않으려면 5번째, 건강관리가 노후관리. 요즘 재수 없으면 120까지 산다고 얘기하는데요. 문제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래 살면서 건강이 좋지 못하다면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도 힘든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노후를 위해 이런저런 준비를 하지만 노후에 있어서 가장 대비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건강이고 또 질병이에요. 벌써 우리 50대, 60대만 돼도 젊어서와는 몸이 사뭇 다른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더 나이가 들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해요. 노년에 부부 중 한 사람이 질병으로 쓰러질 경우 금전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노후의 삶의 질에 있어서도 환자는 물론이고 남은 가족들 모두가 힘들어져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도 힘든데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정말 온 가족의 삶이 망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건강에 관해서는 절대 과신하지 마시고 열심히 운동하세요. 또 몸에 좋은 음식 꾸준히 챙겨 드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위해 노력해보세요. 누구나 다 아는 아주 기본적인 건강관리법이지만 이런 기본을 지키는 게 또 정답이기도 하거든요. 우리에게 앞으로도 30-40년, 어쩌면 5-60년의 시간이 남았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길게 남았는데 별 생각 없이 노후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시면 안 돼요.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자녀에게 과도한 지원을 줄이셔야 하고요. 나이 들수록 욕심을 내서 돈을 불리려 하는 것도 안 돼요. 그리고 주거를 줄이는 등 씀씀이를 줄이고 남은 생을 살아갈 평생 직업을 찾으셔야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세요. 미국의 시인이자 종교인인 세뮤얼 울만은 은퇴는 자신의 삶을 다시 살아보는 시간이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기 위한 기회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꿈을 응원할게요. 그리고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